일단 지질시대 변화하고 하여튼 선생님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좀 수업 방식을 좀 바꿔야 되나 생각도 들고, 일단은 내용은 이제 수업으로 하는데 문제풀이나 이런 거는 좀 개별적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그냥 문제풀이도 수업으로 하잖아요. 근데 물론 잘 듣는 학생도 있고 안 듣는 학생도 있는데, 하여튼 고민, 생각보다는 이제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네요. 문제 풀 때 좀 더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좀 아는지 모르는지 좀 체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래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지금 방식으로 하고, 문제 풀고 이럴 때는 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그냥 한 번 설명해 주면은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냥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게 좀 과외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맞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나 설명했는데 이제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지 좀 그래도 기억에 남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도 내용 정리는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지질시대와 진화인데 화석의 종류가 있고요. 그 화석을 이용해서 지질시대를 구분을 하죠. 지금 사람들이 뭐 옛날에 뭐 2억 년 전에 살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화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지질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화석을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눴어요, 사람들이. 근데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를 대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의 화석으로 생성 시대를 알려줍니다. 시대를. 근데 그러려면 그 시대를 대표하려면 생존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골고루 막 이제 출토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또 저기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기간은 짧다. 생존기간 짧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살았다라는 거지 뭐 하루만 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생존기간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 특정 시기에만 생존해야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죠. 자꾸 이제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 그래도 좋을 텐데. 지질시대의 특정 환경이에요. 환경. 이거는 시기, 이건 환경. 그래서 환경을 알려줍니다. 그 어떤 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고사리는 지금 육지에 좀 습한 지역에 살거든요. 그럼 예전에 거기가 육지이면서 습한 지역이었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생존 기간은 길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산다라는 거예요. 고생대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고사리들이 있다라는 거야. 산호 이런 것도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포 면적이 좁다. 그건 이제 특정 지역에만 살기 때문에 좁게 되겠죠. 현재에도 생존하고 있거나 서식 환경을 알 수 있는 생물 종이어야지 걔가 어디에서 잘 자라는지 알죠. 그쵸? 그래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이 지질시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런 글씨를 읽어놔야지 보기에 현재에도 생존하거나 서식 환경을 알 수 있는 생물 종이어야 한다. 뭐 이런 보기가 나오면 이게 시상화석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눴는데 선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눕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고생대의 맨 앞부분이 캄브리아기야. 캄브리아기보다 앞선 시대다 뭐 이런 의미야. 이게 선자가 이제 앞선자고, 초기에 대기 중에는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오존층도 없습니다. 산소가 많아져야지 오존층이 생겨서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육지로 이제 생물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하고, 광합성을 하는 세균, 남세균이라고도 하고, 뭐 시아노박테리아다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해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 박테리아라고 하는 건 세균을 박테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등장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하고, 산소량이 증가하면 물론 이제 그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산소량이 증가해서 오존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기 시작했다라는 거, 성캄브리아 시대 때 오존층이 있다라는 건 아니야. 이거 지우자 그냥. 성캄브리아 시대 때 오존층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남세균 덕분에 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별로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안 돼요. 별로 없었어. 있기는 있어도 별로 없었어. 그러다 고생대 때 생물종이 엄청 막 폭발하듯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발견됩니다. 화석들이. 이제 고생대라고 하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어서 육지의 생물이 상륙할 수 있었다. 생물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선캄브리아 시대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선캄브리아 시대에 비해서 생물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중기에는 척추동물인 어류가 번성하였다. 어류동물은 척추동물인데, 그전에는 다른 이제 무척추동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말기에는 양서류가 번성하였다. 양서류는 이제 육지랑 무치랑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아무튼 양서류는 육지에 사는 거는 맞죠. 이런 내용이다. 다시, 화석은 지지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발자국도 화석이야. 발자국도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거고, 움직인 흔적, 배설물, 알 이런 것도 화석이 됩니다. 배설물도 대부분 셰일, 사암, 석회암과 같이 퇴적암에서 발견된다. 화성암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용암이나 이런데 이렇게 생물의 유해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변성암도 안 되죠. 변성암도 이제 열과 압력 받아가지고 흔적이 이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퇴적암에서 발견이 되고, 화성암이나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된 변성암은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읽으셔야 되고. 자, 화석의 생성 과정. 얘가 갑자기 묻혀요. 갑자기 묻혀야 돼. 천천히 있으면은 썩어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묻혀야 돼. 연한 부분은 썩어 없어진다. 그럴 수 있어요.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뼈 껍데기나 뼈와 같이 단단한 부분이 그대로 보존되거나 광물질로 채워집니다. 그 화석이 이제 나무 화석도 있어요. 나무 화석. 나무의 돌 성분으로 치환이 되면서 그 돌이 돼. 규화목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여기도 나무 화석이 있는데, 다른 화석들도 있는데, 이게 나무 화석이요. 이게 나무인데 이게 가끔 만들었어요. 돌멩이잖아. 이 나뭇결이 다 있는데 만들어봐. 돌이잖아, 그치? 나무인데 이 강가에서 샀는데 나무처럼 생겼는데 돌 성분으로 치환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광물질로 채워서 화석이 된다. 자, 지층이 침식을 받아 지표에 드러나면 화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매몰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썩어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매몰되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매몰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석의 생성 조건, 개체수가 많은 게 당연히 좋고,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게 좋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썩기 전에 빨리 매몰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아 적게 받아야 된다. 지각 변동을 받으면 화석이 있던 화석도 없어지니까. 화석의 종류는 화학화석, 치환화석, 흔적화석. 아까 저기 선생님 보여준 게 규화목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치환된 거고요. 화학화석은 석탄, 석유, 퇴적암의 유기물 등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분의 변화가. 석탄, 석유도 이제 화석연료라고도 부르죠. 화석이라고 보면 되겠고, 흔적화석도 있다. 이런 것도 흔적화석도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화석화 작용, 치환작용, 형태나 조직은 유지하면서 성분이 바뀌는 것이다. 자, 탄화작용, 유기물의 성분이 압력과 지열을 받아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유기물이 가열 분해되어
휘발분과 탄소질 잔류물로 바뀌는 과정이다. 뭐 어려운데 아무튼 석탄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고사리 같은 되게 양치식물 그런 것들이 묻힌 거야. 근데 나무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석탄 형태로 있거든요. 그런 게 탄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광물 성분이 침투해가지고 탄산칼슘이나 뭐 이런 규산이나 탄산칼슘 이런 광물질이 들어가서 자꾸 공간을 채우면서 암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물 성분이 삼투작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굳어지면은 화석이 되는 겁니다.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특정 시기에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기간은 짧고 그러면 표준화석 이해 가시죠? 요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분포 면적은 좁고 작잖아. 생존기간은 길고 그러면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그 화석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가 있고,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대,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고생대의 표준화석은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는 뭐 그 코끼리 같은 거죠. 화폐석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화폐석이고, 방추충은 뭐 이렇게 생기긴 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고, 갑주어는 이제 그 갑옷처럼 생긴 뭐 이렇게 물고기야. 필석은 좀 이상하게 생겼어. 해파리 같은 건데, 삼엽충은 아시죠? 삼엽충도 벌레고, 이런 거 아시면 되겠고, 고사리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건 시상화석이고 따뜻하고 습한 육지다. 육지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산호가 발견된다. 그건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다. 조개가 발견된다. 그러면 갯벌이었다. 수심이 깊은 데는 아니라는 거죠. 바다이면서. 자, 에베레스트 산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다. 에베레스트 산은 사실은 예전에는 바다였던 거예요. 바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인도랑 그 아시아 대륙하고 사이에 있었던 바다에, 근데 인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에 있었던 그런 퇴적물들을 이제 밀어 올립니다. 중생대는 바다인데 지금 얘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발견된다. 막 한 4,000m 높이에서 발견돼. 처음에는 그게 뭐 노아의 방주 시절이었 그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처음에 그렇게 높은 곳에서 바다에나 존재하는 화석이 발견되니까. 자, 근데 중생대 표준화석 암모나이트를 이용하면은 지층이 쌓인 시기를 알 수 있다. 바다에서 서식한 암모나이트가 높은 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지층은 바다에서 생성된 후 지각변동으로 육지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읽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사리가 발견된다.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고사리는 시상화석이므로 어느 시대에 생성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 지층이 생성될 당시 환경을 알려준다.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며 육상의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사는 것으로 보아 이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따뜻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산호도 마찬가지고 산호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는지 뭐 육지였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층의 대비. 자, 서로 떨어져 있는 지층을 같은 표준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그 두 지층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뭐 지구과학을 배울 사람들은 이런 지층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됐어. 요 지층이 발견됐어. 근데 여기에 지금 얘가 좀 약간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런 거 습곡작용 받은 건데요. 원래 지층은 이제 이렇게 수평 퇴적의 원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쌓이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옆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습곡 같은 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찌됐건 요거랑 요거랑 비교할 때 얘가 같은 식이라고 볼 수가 있지. 왜냐면 지금 삼엽층이 있잖아, 그쵸? 그쵸? 네. 요런 애가 같은 화석이 발견되니까 요런 애가 같은 지층이라 볼 수 있죠. 얘랑 얘랑 같은 지층이라 볼 수 있지. 근데 이거 다음 지금 암모나이트인데 요런 거는 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요런 건 사실 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깎였다가 다시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없는데 근데 지금 암모나이트가 있으니까 얘랑 얘랑 같은 시기라 볼 수 있죠. 얘네들은 지금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지만 지금 없는 거죠. 부정합 때문에 그렇고요.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걸 지층 대비라고 한다. 화석을 비교하면은 같은 시대에 쌓인 지층을 알 수가 있다. 이해가실까요? 그런 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의 이동도 설명할 수가 있다. 시노그나투스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육지에 사는 그런 공룡이야. 공룡은 아닌가 보다. 공룡은 아닐 것 같다. 육지에 사는 하여튼 육지 생물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고생대 말의 이런 판기아가 만들어지거든. 뭐 공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육지 생물이에요. 이게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번식을 했었던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근데 지금 지도 보면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랑은 대서양이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거를 육지에 사는 생물이 헤엄쳐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된다라는 거는 예전에는 같이 붙어 있었구나 이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얘가 꽃가루가 대서양을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못 넘어가요. 꽃가루가 바람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진 않아요. 우리나라랑 울릉도만 해도 울릉도에만 사는 식물들이 있어요. 울릉도의 꽃가루가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고 육지까지 넘어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대서양을 건너뛰는 거는 지금 그렇게 설명은 안 되고 여기 이게 멀잖아. 이게 멀잖아. 이거 어떻게 가? 이거 헤엄쳐서 가나? 여기에 발견된 화석이랑 여기에 발견된 화석이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이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이 훨씬 더 맞는 거죠. 요런 거 아시죠? 그죠? 요 모양 여기 딱 들어맞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갈라진 거 아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대륙이 붙어 있으면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화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화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화석 연구로,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과학 공부할 때는 큰 제목을 따라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너무 단편적인 것만 하시지 마시고,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 시기나 어떤 뭐, 지역, 어떤 그 기후, 이런 거 알 수 있다. 두 번째, 과거 수륙 분포가 어떻게 이게 수륙 분포가 어떻게 됐나. 지층 대비로 지층의 순서를 알 수가 있다. 대륙이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고래가 있는데 고래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여기 뭐 여기 있나봐요. 뭐가 이렇게 다리 흔적이 있나봐.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없잖아요. 여기 지느러미가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요거보다 또 앞선 시대에 있는 애는 여기도 이제 다리에 흔적이 있는 거지. 다리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고래가 육지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죠. 화석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의 진화 과정. 봉합선이 암모나이트가 이랬는데 톱니가 생기더니 나중에 좀 더 복잡해졌다.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 탐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이,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라고 부르죠. 화석연료. 지하자원 탐사한다. 자, 이렇게 발견됐네요. 그럼 이 삼엽층이 발견되면 고생대. 근데 이거는 이제 고생대, 중생대 사이죠.
고사리가 발견되면. 근데 이게 또 뭘 뜻하냐면 삼엽충은 원래 바다에서 사는 식물이야. 벌레야, 바다. 근데 고사리는 육지야. 근데 또 이 바다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다였는데 육지가 됐다가 또 한번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원래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육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매머드가 발견되고, 매머드는 당연히 육지에 사는 생물들이고요.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자, 순서는 당연히 밑에서부터 뒤집히지 않았다면 A, B, C, D, E, F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B층은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 여기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 D층은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 형성된 것이다. 고사리는 시상화석이므로 BDF층은 생성시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것으로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에서 퇴적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거 알 수가 있다. 되셨죠? 개념 체크 스스로 해야 되는데 같이 읽으면서 쓰자. 자,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거 화석 써주세요. 지금 지질시대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화석으로 지층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거를 표준화석. 지질시대 특정 환경에만 사는 거는 뭐예요? 시상화석. 에베레스트 산의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 암모나이트 원래 바다야, 바다. 그 바다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같은 표준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대륙의 이동을 할 수가 있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베게너가 주장했었죠. 일어나세요. 이거 써요, 빨리. 생물이 화석으로 형성되기 쉬우려면 개체수가 당연히 많아야 하고, 화석이 대부분 발견되는 암석은 화성암은 빼야죠. 그러니까 요거 중으로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폐저감이 돼요. 폐저감. 되셨지요? 써요. 쓰세요. 써야지 안 졸리지. 뭘 해야지, 활동을 해야지 안 졸리죠. 생물의 발자국이나 움직인 흔적도 지층에 남아있으면 화석이라고 하고, 사체가 빨리 매몰되지 않고 오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각변동 많이 받으면 남는 거 아니고, 생성 시기에 따라 발견된 생물화석을 나열하면 생물의 진화가 알 수도 있고, 표준화석은 생존기간이 길고 아닙니다. 분포 면적 넓어야 됩니다. 생물이 특정한 시기에만 생존해야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맞죠? 이거는 시기를 알려면 특정 그 시기에만 존재해야지. 그 다음에 3번에 서로 떨어진 지역에서 같은 표준화석이 나오면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 고사리 화석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에 살았으면 알려주지. 산호화석은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A와 B 중 표준화석으로 적당한 것은 분포 면적 넓고 생존기간 길어야지. 그래야지 대표하죠. 고사리는 시상화석인 거 아셔야 되고, 고사리는 시상화석이고 분포 면적 좁고 생존기간이 길어야지 그 시대, 그 화석이 생성된 시기에 환경을 알려줍니다. 자, 너무 길게 하면 졸리니까 내신 기초 문제를 200쪽에 6번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1번부터 6번까지 해보십시오.
일단 여기는 이제 확인할게요. 예,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은 시기 알려주는 시대군요. 표준 화석이고, 생물이 살았던 당시 환경을 알려주는 거는 시상화석이고,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와 화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새로운 지층일수록 진화가 적게 된 생물의 화석이 나온다. 예. 아니죠. 오래된 거, 새롭다라는 거는 이제 최근 지층이잖아. 최근 지층은 진화가 많이 되는 화석이 나오는 거죠. 4번이고. 그 다음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고생물의 흔적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인다. 뭐 하여튼 일단 놔두고, 퇴적층의 유해나 흔적이 남는다. 퇴적층의 유해나 흔적이 남는다. 이거보다는 앞이죠. 그런 다음에 쌓이고, 그 다음에 이건 맨 나중이겠다, 그쵸? 풍화 침식작에 노출되는 건 맨 나중이고, 퇴적층이 다져지고 유해가 침전물에 의해 굳어진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나가라다. 4번. 그 다음에 4번에 화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화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현재 자연 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의 유해를 화석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화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 화석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게되고 자, 공룡, 합해석 이런 거 표준 화석이죠. 현재까지 생존하는 거 아니고 좁은 지역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살았던 생물입니다. 1번이고요. 지층에 포함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생물이 번성했던 시기를 알 수 있다. 생물이 번성했던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있죠? 수력 분포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따로 그럼 해야겠네. 지금 진도가 또 틀려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여기 부분은 따로 해야겠네요. 민석이는 시험범이 어딘지는 잘 모르죠? 아직은. 여기 시험범이 들어가면은 따로 하고, 환경과 에너지를 해야겠네, 그러면, 진도가. 일단은, 환경과 에너지를 하고, 환경과 에너지를 일단 합시다. 근데 저희 시험 범위가 아마 이 지각 부분부터 그 지각 부분부터 그 물질 변화까지 다 물질 변화? 물질 변화랑 지각. 그러니까 지각 부분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들어가고 그 생물 구성하는 것도 다 들어가고. 예? 생물? 네. 생물 다양성 전까지. 생물 다양성 전까지. 그럼 환경과 에너지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네? 네. 아, 어떡하지? 진짜로 다 따로따로 해야겠네, 그러면. 189쪽까지. 그러면은, 이거를, 따로따로 해야겠네, 진짜.